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마켓은 솔라나의 급격한 가격 하락과 비트코인의 극도로 낮은 변동성 그리고 미 SEC의 잇따른 소송 중단 소식으로 분주합니다. 이 시가총액 6위였던 솔라나가 한때 117조 원에 이르렀으나 밈코인 사태를 계기로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며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날 대비해서 약 10%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체질 변화도 맞물려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층 더 신중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된 솔라나의 급락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이 하비에르 밀레이의 밈코인 리브라 출시와 관련해 홍보에 나섰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결정적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이제 이 사건은 솔라나 생태계의 여러 밈코인에 대한 시장 전반의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밈코인 광풍이 잠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이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의 미래 가치에도 의문이 붙는 상황인데 여기에 글로벌 규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밈코인이 오피셜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등이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네트워크 활성 주소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무렵에 약 1850만 개였던 활성 주소가 현재는 84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가격 변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층, 즉 네트워크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솔라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보이죠. 이 추가적으로 솔라나 자체가 FTX의 추가 언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3개월간 약 1,500만 개 가까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추가 매도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 사태가 단기적으로 투심을 한껏 위축시킨 가운데 토큰 유통량 증가라는 또 다른 악재가 겹쳐 있는 셈인데요. 물론 솔라나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구축해온 기반과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딴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가시화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은 최근 몇 달간 극도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현 변동성이 연 32% 수준까지 하락했고 옵션 시장에서 한 달 예상 변동성 또한 연 50%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한 흐름 뒤에 곧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장기간 낮게 유지되면 그 뒤에는 대체로 큰 폭의 움직임이 자주 관측이 됐습니다. 이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황을 압축된 스프링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좁은 가격 범위를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해당 범위를 벗어날 때 에너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승이든 하락이든 현재와 같은 이제 무거운 정적 뒤에는 예상외로 거센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이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 각종 규제 이슈 등을 함께 고려하여서 변동성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체크메이트 디지털 자산 분석가가 이제 제시한 이 초동 지수가 있습니다. 이 초동 지수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주간 변동성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향후 일정 시점에 대규모 수급 변화를 동반한 폭발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초저 변동성 구간은 투자 심리가 침체되었을 때도 나타나지만 오히려 굵직한 상승 혹은 하락의 전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이런 저변동성이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각국 경제 지표,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 등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촉매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고래 투자자나 이 기관의 대규모 매수 매도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참가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변동성 또한 낮게
낮게 유지되는 패턴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해 진행하던 소송 절차를 잇따라 일시 중단함으로써 시장에는 새로운 기류가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는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형 거래소들을 압박해 왔습니다만 돌연 소송을 중단했다라는 것은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일종의 시그널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SEC가 정말로 규제 기조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 SEC 수석 변호사인 이 존 리드 스타크의 경우는 SEC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종료된 것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의 가상자산 및 사이버 유닛이 비공개 조직인 사이버 및 신흥기술 유닛으로 재편되었고 해당 인력과 자원을 다른 분야로 재배치했다라는 건데 이는 SEC가 더 이상 가상자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다른 신흥기술 분야를 포괄적으로 살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송 절차 중단을 승인받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현행 증권법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SEC 역시 당초 2월 14일까지 관련 입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28일에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상황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SEC가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바이낸스 역시 SEC와 함께 소송 중단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약 2달간 법적 공방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 속에 바이낸스가 일시적으로나마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 안정화에 주력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EC가 새롭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SEC가 예전과 달리 좀 더 체계적인 방식, 접근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리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정을 얻어내며 상당한 반전을 일으켰지만 SEC 측은 여전히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존 리드 스타크는 SEC가 리플 소송에서도 이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다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소송을 일시 중단한 것처럼 리플 소송에서도 속도 조절이나 중단을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전격 중단하거나 혹은 대폭 완화된 형태로 합의를 보게 된다면 XRP의 입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공식적으로든 혹은 암묵적으로든 인정을 받게 되면 리플이 추진해온 글로벌 결제 송금 사업에서의 활용도와 대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를 통해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면 이미 몇몇 전문가들은 XRP의 가격이 상당폭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이 ODL 솔루션은 이 해외 송금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으며 일본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 금융과 접목될 때 XRP가 보편적인 결제 수단 또는 교환 매개체로 더 폭넓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SEC 소송이라는 족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소 신중한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 XRP는 SEC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시점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적 있으며 가격 역시 3.4달러까지 근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소송 때문에 이제 거래소 상장 폐지나 제한 등의 악재가 겹쳐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만약 SEC와의 분쟁이 일시 중단 혹은 완전 종결된다라면 시장은 XRP를 다시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추세와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XRP가 적어도 2에서 3달러 선을 회복하고 나아가 10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XRP가 1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로는 리플이 전 세계 결제 송금 시장에서 꾸준히 브랜딩과 네트워크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꼽힙니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XRP
레저를 통해 비용 절감과 실시간 결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라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망설이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XRP를 채택할 여지가 한층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플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국가 중앙은행들과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비공식 루머가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밝혀지면 리플의 국제 결제 인프라 확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는 SEC와의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XRP 락업 해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리플사가 일정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단번에 풀려 버린다면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다만 리플 측은 과거부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물량 폭탄보다는 오히려 투명한 계획이 제시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확실성 해소가 가격 반등의 씨앗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은 소송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소송이 중단된 뒤에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XRP가 재상장되거나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관 투자자 유치가 진행될 경우 단숨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퍼뜨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까지 더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XRP가 $1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 법원의 최종적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이제 리플 측이 부분 승소를 얻어내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SEC는 여전히 항소 등의 추가 법적 절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SEC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소송처럼 시간을 벌거나 아예 후퇴를 선택한다라면 XRP에 대한 증권성 논쟁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XRP가 자본시장에서 보다 폭넓은 투자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기관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 금융권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만약 리플이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합법적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면 대형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가 XRP에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다른 결제 특화 모델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XRP가 실제로 $10를 돌파하려면 여러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가상자산 전체의 시가총액 성장 추이, 그리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SEC의 소송 중단 혹은 긍정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XRP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거의 사라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승 동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데는 적잖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XRP가 $10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허황된 투기열만으로 성사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XRP의 핵심 가치는 국제 송금과 국제 결제 파트 시스템에서의 혁신, 그리고 이미 구축해둔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사업적 가치가 실제로 발현되려면 SEC 소송이라는 족쇄가 빠르게 해소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SEC의 규제 기조 변화와 리플 소송에 대한 태도는 향후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솔라나의 밈코인 사태와 비트코인의 극저 변동성, 그리고 SEC의 갑작스러운 소송 중단 기조가 만드는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이 솔라나 사례에서 보듯 생태계 불확실성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XRP처럼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기회가 열리면 오히려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까지 전개된 여러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